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전에 지수하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 행렬에 대한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그러니까 행렬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 대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행렬이나 벡터,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렬식,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 뭐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렬은 가끔 여러 파트에서 쓰고 있어요. 벡터도 이제 물리적인 힘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에 대한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거를 풀 때 또 요 행렬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선형인 경우,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니어라고 하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라인, 어떻게 보면 선을 이렇게 쭉 긋는 그런 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방정식은 이제 전기 신호라든가 기계의 구조물, 경계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문제,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의 이제 수치해를 다룰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분 방정식에서 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사실 기계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형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행렬과 벡터를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행렬과 벡터 간의 연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나 이제 행렬의 개수의 역할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역행렬, 그 다음에 행렬의 이제 정의하고 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렬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좀 약간 더 복잡한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 그 다음에 벡터,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렬과 벡터는 합과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두 개로 해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쓰죠. 영어 단어에서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가 행렬을 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렬을 기본으로 해서 수 혹은 이제 함수까지도 포함이 돼요. 행렬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다루면 이제 수를 주로 다뤘을 텐데, 대학에서는 주로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안에 배열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배열을 합니다. 숫자만.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는. 그리고 그 행렬 안에는 원소라는 게 있어요. 엔트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요수, 엘리멘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소나 요소라고 하는 거는 행렬에 배열되는 수들, 다시 말해 이제 항이라고 하죠. 항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안에 배열이 되는 수들을 우리는 이제 원소 혹은 요수라고 한다. 용어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하고 수직선 두 가지로 우리가 따지게 된다. 그래서 수평선과
수직선. 그래서 이제 수평선은 행이라고 하죠. 롤.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이제 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행과 열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서는 한 개의 행이나 열로 구성된 행렬을 우리 이제 벡터라고 한다. 한 개의 행이나, 혹은 열로 구성된 행렬을 우리는 벡터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 벡터, 그 다음에 열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행으로 구성된, 하나의 열로 구성된 거를 여기서 이제 벡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행렬의 표기는 뭐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A 혹은 A 두 문자로 A에서 이제 J하고 K 첨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J는 행, 뒤에는 열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그래서 첨자를 우리가 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다시 표현할 때는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열어서 a의 1,1 a의 1,2 a의 1,n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행이에요. 행. 이게 행이라겠죠. 행,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1, 2, 이게 행, J가 행이에요. J가 1행, 1열, 2열, 3열 이렇게 가는 거죠. 행, 열, 1열, 2열, 3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 이렇게 해서 쭉 가고요. A의 3행, 1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이고요. 행, 열입니다. 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방행렬이 있어요. 행렬은 행과 열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과 열의 사이즈가 크기가 같은 거, 그거를 우리는 정방행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m하고 그 다음에 n하고 같은 사이즈인 경우 3 곱하기 3 혹은 2 곱하기 2 4 곱하기 4 이런 행렬들을 우리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지고 이런 행렬을 정방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대각선으로 정방행렬인 경우에 A의 1, 2 이런 형식입니다. 요 부분 정방행렬의 원소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를 포함하는 대각선을 행렬 A의 주 대각선이다. 이게 주 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 대각선
주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는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뭐 내용은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약간의 표현 방법들이 좀 더 추가가 됐고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이니까 꼭 한 번 정도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는 하나의 행과 혹은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뭐 이거를 i 곱하기 n 혹은 m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l 곱하기 n 그 다음에 m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n차 행 벡터다 그러면 이렇게 한 행으로만 이제 표시를 되는 열, 그러니까 행과 열로 표현한 거죠. 이건 이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그 다음에 열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이렇게. 그래서 n차 행열이라고 하는 거는 n차 행 벡터라고 하는 거는 행 쪽으로 해서 a가 1에서부터 a가 n까지 n차니까 뭐 n개 있는 거죠. 그리고 m차 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열로 1에서부터 n까지 1에서 이제 m까지 이루어져 있는 열 벡터를 우리는 이제 n차 열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표현은 이렇게 하나의 행과 열로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벡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꼭 알고 계십시오. 행렬의 상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은 행렬의 크기가 같으며 대응되는 원소들이 모두 같은 경우를 행렬의 상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되는 원소들이 모두 같은 경우, 사이즈가 같다는 소리죠. 그런 경우를 우리 이제 행렬의 상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가변이라는 게 있어요. 가변. 이거는 같은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되고 그 합은 대응하는 원소를 각각 합한 것으로 얻어진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말 그대로 같은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는 그 합은 대응되는 원소끼리 각각 합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스칼라곱은 행렬의 각 원소의 상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스칼라곱이다.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각 행렬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상수를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에다가 이렇게 배열이 쭉 이렇게 해서 배열에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값에다가 내가 다 곱하는 거야. 뭔가의 값을 곱하기 뭐 4 이런 식으로 그 전체를 다 곱하는 거죠. 각각. 그거를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렬의 가변가법과 스칼라 곱에 대한 연산 법칙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행렬인 경우, 상동인 경우 있었죠. 그 경우는 서로 자리를 바꿔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둬도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해서 상수가 있으면 그 상수를 서로 각각의 배열에다가 곱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CA 플러스 B는 CA 플러스 CB 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하더라. AB 플러스 C인데요. A하고 BC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C하고 K의 상수가 있으면 C하고 K 상수가 있으면 그 두 개가 더하기가 있고 배열이 있어도 배열하고 각각 분배 법칙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배열에 플러스 0을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똑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다가 마이너스 배열인 경우 두 개를 합하면 0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1A 배열은 당연히 A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의 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행렬과 행렬의 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덧셈은 상당히 쉬운데 그러면 곱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RP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라고 하면 행의 수가 R이고요.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RP는 B로 놨고요. M 곱하기 N 행렬은 A로 놨어요. 각각의 열수가 N개로 서로 같다고 정의한다면 두 개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A, B, C, D 똑같아요. A, B, C, D 이렇게 똑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다 합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 값을 계산을 해서 전체를 다 합쳐라 곱하고 그래서 원소들은 결국은 M 곱하기 P 행렬로 정의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곱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곱하는 거는 요 사이즈가 두 개가 같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E하고 F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죠. 그죠? 행렬의 곱은 B가 가환적이다. 그래서 곱셈은 당연히 A, B와 그 다음에 B, A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서로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나 만약에 E, F 혹은 거꾸로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리 바꾸는 거는 안 돼요. 그 상태로 해서 그대로 곱해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리 바꿔서 결합하거나 분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것들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과 벡터의 전치, 열과 행이 서로 바꿔서 얻어진 행렬을 우리는 이제 행렬과 벡터의 이제 전치라고 하는 거는 열과 행이 서로 바뀌어서 얻어진 행렬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과 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에 JK가 있으면 A에 KJ 서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행과 열이. 그를 행렬과 벡터의 전치다, 전치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릿수가 이제 순서가 바뀌겠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는 A라고 하면 이쪽에는 A T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요거의 의미는 특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게 이제 전치 방향이 있잖아요. 이게 전치 주 대각선이 있잖아요. 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 이쪽 자리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 자리 이쪽으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가고 얘를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만 좀 알아놓고요. 요 관계식은 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놓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자, 뒤에 있는 내용의 설명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쭉 훑어보고만 넘어가십시오. 특수한 행렬, 대칭 행렬, 대칭 행렬을 아까 지금 방금 본 내용이고요. 전치가 본래의 행렬과 같은 정방 행렬, 그 다음에 반대 행렬, 반대칭 행렬, 이거는 전치가 본래의 행렬에 음이 되는 정방 행렬을 말한다. 음값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그 다음에 삼각행렬, 뭐 삼각행렬은 위 삼각행렬, 그 다음에 아래 삼각행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름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오. 대각행렬, 대각선상으로 0이 아닌 행렬, 0이 아닌 원소를 가진 행렬을 이제 대각행렬이라고 한다. 단위 행렬은 좀 우리가 가끔 나옵니다. 주 대각 원소들이 모두 1로 되어져 있는 행렬을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은 1, 1, 1, 1 이렇게 이제 옆으로 주 대각으로 1이 들어가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과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방정식 있잖아요.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앞에는 변수들이에요.
x의 1, x의 2 뭐 이렇게 이제 증가해 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상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상수들만 빼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x의 1, 2, 3, 4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1차, 2차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차수들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뒤에 이꼬로 결과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식을 뒤에다 넣으면 되죠.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만약에 상수가 있고 2x 플러스 2y는 2다.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싶다. 3x 플러스 3y는 4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변수들만 빼는 거죠. 2, 3, 3 배열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는 거죠. x, y로 빼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2가 나오고 4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행렬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옆에 있는 선형의 연립방정식에 대한 수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심플하게 x와 y 좌표에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지만 그 의미는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차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비제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BJ가 모두 0인 경우, BJ 중 적어도 하나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경우, 모두 0인데 얘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를 비제차 연립방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십시오.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배열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선형 연립방정식의 행렬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AXB다. AXB. 여기서 AX는 B다. 이런 꼴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A가 지금 이렇게 N차 행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X가 X1, X2, X3, X4에서 XN차까지 있고요. B도 결과식이 B1번에서부터 B까지 있어요. 만약에 B값 0이다 그럼 0을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개수행렬 A, 그 다음에 핵벡터 X, 첨가행렬 개수행렬 A에 열벡터 B를 첨가하는 행렬이다. 이런 첨가행렬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울 때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렬의 표현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표현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만 여기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는 나가지 맙시다. 자, 가우스 소거법과 후치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의 x1 플러스 5x2는 2다. 마이너스 4x1 플러스 3x2는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했을 때 연립방정식 이거를 첨가 행렬로 넣으면 전체를 다 숫자를 넣어서 만드는 거를 말하고요. 이 행렬을 만들 때는 앞에 x를 자, 만약에 이제 그 x가 일이 하나가 소거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빠졌어. 지금 x 1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0이 있다는 소리예요. 0 곱하기 연수 이렇게 이제 변하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살려내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2, 5, 2 그 다음에 앞에 0이 있으니까 0, 3, 마이너스 2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죠. 원래는. 그래서 원래 x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13을 26으로 이제 나누면 x2가 나올 거예요. 그죠? x2가. 그러면 x2가 나오면 x2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x11이 구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2x에 그죠? 플러스 5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13에 26 이거로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따다닥 계산하면 x 1번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x 1번이죠. 수수 계산해보면 x 1번이 나와요. x 1과 x 2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상당히 쉽죠. 다른 예로 하나 더 드려주면 x의 1 플러스 x의 2는 2다. 근데 x가 2다. 그러면 x2가 2야 그냥.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x의 1 플러스 2이면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계산하면 x는 몇이야? x 1번은 결국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의미예요. 풀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계산을 하는데 간단하니까 그냥 저렇게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차수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면 계산하기 어려워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행렬을 가지고 계산하면 더 편하다. 이제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 행렬, 행통치, 연립방정식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방정식에 대한 기본 연산과 행렬에 대한 기본 연산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방정식을 교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행을 교환하는 것이고요. 방정식인 경우는 한 방정식의 상수 배를 다른 방정식에 더하는 것이고, 행렬은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방정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이고,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이다. 뭐 두 가지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행렬로 계산하는 거고 그냥 정의로 쓴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행렬의 표현 방법, 그것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행연산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하나씩 소거해서 대각선 아래의 개수를 0으로 만든다. 우리가 이제 행렬을 가지고 계산할 때 팁이고요. 이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행동치와 행동치 연립방정식, 이것도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빼도록 할게요. 복잡하니까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 연립방정식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가 많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미지수의 수가 방정식의 수보다 많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가우스 소거법을 쓰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도 가우스 소거법을 쓰자.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산해봤더니 해가 없어요.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가우스한 소거법을 써서 쓰자. 그러니까 가우시안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행렬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행렬의 수식 계산, 이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립방정식을 이제 세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렬에다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표현 방법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 2, 2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 자수, 그러니까 x의 1, x의 2, x의 3, x의 4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 값들을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값들을,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상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x1번, x2번, x3번, x4번은 결국은 뭐냐? x1은 뭐고, x2는 뭐고, x3은 뭐고, x4는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여러 개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 합쳐져 있는 건데 그거에 각각의 해를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배열을 넣고 배열로 계산하면 편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우선은 요 계산은 스킵하고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머리에 스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이것도 우선 넘어갈게요. 계산은 안 할게요. 우선은 그 다음에 1차 독립 행렬의 개수 벡터 공간.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우선은 벡터 앞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C라는 게 요게 바로 스칼라 량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벡터로 표현된 행렬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어려운 말들이니까 우리가 굳이 어려운 거는 좀 빼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다 넘어가십시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뒤도 다 우선 뺄게요. 제가 여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차와 3차 행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 자, 2차 행렬. 지금 우리가 행렬은 determination이거든요. determinate라는 용어가 이제 행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자를 따요. 앞자를 determinate의 DET자를 따서 DET 혹은 소문자로 DET 쓰고 뒤에 A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 방법이니까 잘 알아놓으세요. 혹은 앞에다가 D자를 씁니다. D determinate 이렇게 보면 되고요. 행렬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렇게 꺾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촌스러워서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일자로 씁니다. 대학에서는 일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행과 열을 씁니다.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은 우선은 이쪽으로 두 개를 곱해요. 그럼 뭐예요? A의 11 그죠? A의 11 그 다음에 뭐예요? A의 22 두 개를 곱해요. 빼기 반대쪽 거 뺍니다. 곱해서 A12 A21 아시겠죠? 쉽죠? 자, 이쪽 행렬을 곱하고 이쪽 행렬을 곱해서 빼라. 그러면 행렬의 2차 행렬의 계산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D야. 아시겠죠? D 계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차잖아요. x1과 x2가 들어가 있는 2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겠죠? x에 제가 아까 써줬어요. 1, x에 2 이렇게 표현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요 안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 요 두 개 B1번, B2번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행렬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차 x2를 구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애들 x2를 구하기 위해서 x2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에 줄을 다 무시해요. 우선은 아시겠죠? x1번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상수는 무시해요. 그리고 나머지만 정리하십시오. 자, determinate 그리고 위의 행렬은 앞에 건 다 날리고요. 누구 걸 쓰냐? 결과만 쓰시면 돼요. B1, B2 이해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갑니다. A2는 A, 12 A, 22 이렇게 이해가요? 표현 방법?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에 있는 상수는 무시하고요. 거기에다가 요 결과를 대입을 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뒷자리는 그대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x2는 어떻게 될까요? x2가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디터미네이트 밑에는 분수는 그대로 가고요. 윗자리는 A1, A11, 그 다음에 A에 21, 그리고 뒷자리가 이제 요 결과 B에 1, 그 다음에 B에 2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이해가죠? 쉽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의 상수는 무시하자. 그리고 뒤에 있는 방정식의 결과를 행렬에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밑에 D는 determinate는 그대로 가고 이해가죠? 계산할 때. 그러면 이제 계산은 쉽죠? 여기 2차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를 빼면 돼요. 곱해서 이 두 개 곱하고 이 두 개 빼면 돼요. 그게 이거야. 이해가죠? 이식 이 두 가지씩 이 두 가지씩이 왜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와 1 값을 계산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아주 쉽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차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주 간단하게 x1 플러스 x2는 1 x1 플러스 x2는 3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으면 안되네. 여기가 1이 하고요. 아니, 여기가 2, 여기가 1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2, 1, 1, 2 이게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x1번, x2번,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디터미네이트는 어떻게 돼요? d는 곱해야죠? 4, 1, 마이너스 1. 그럼 몇이에요? 3이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x는, x1은 디터미네이트, 그 다음에 이 앞줄은 빼고요. 뒷줄만 쓰면 되겠죠? 2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 1, 3,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x2는 디터미네이트 몇이죠? 2, 1, 그 다음에 1,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이야? 2, 이게 몇이야? 3. 그러면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밑에가 아까 몇이었죠? 3이었나요?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2, 3은 6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이 되죠? 몇이에요? 5가 되죠. 그럼 얘는 결국은 3분의 5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서 행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한 거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고생했습니다.